네, 3교 시작하겠습니다. 추진 과제, 건강 가정의 추진 단계 및 전략이 있었습니다. 추진 단계에서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의 인성, 동기, 행동, 특성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가족 문제를 분석하고 가족 이념, 문화의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접근 유형을 결정하고 운영 방법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또 시행을 했고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사업 효과를 확산을 해서 건강 가정에 정착화하는 게 추진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추진 단계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일까? 먼저 가정복지의 본질 중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은 이제 명시적으로 가정복지 영역으로 한정해서 제시된 내용도 없고 그 한계도 매우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복지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공적 부조제도나 아동, 여성, 노인복지제도 등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부 분야로 시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의도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계적으로 가정복지의 기본 개념에 들어맞는, 즉 가족 전체를 지향하고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가족의 기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실천적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행정적으로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분리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가정복지의 목적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업의 경우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에 대한 총체적 복지 사업을 통해서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산발적, 개별적 가정복지 체계로부터 통합적 가정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 간의 자원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건강가정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 속에서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의 본질 중시죠. 총체적 복지 사업의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통합적 가정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과 지역사회 간 자원 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된다. 복지의 본질 중시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기준 수립입니다. 가정복지 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전,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첫 번째, 가정정책의 목표로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보호와 전체 가족의 유지 측면의 균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정책의 대상이나 중점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의 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절박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제가 가족 중심 프로그램과 가족 외부의 가족 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방 대 치료의 균형 문제. 다섯 번째, 가정정책 주관기관에 관한 문제. 주관기관은 정부기관, 민간기관, 영리기관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주관기관 중 어느 기관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기관의 혼합에 의해서 가족정책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단기 비용과 장기 수익의 균형 문제입니다. 가족에 대한 투자는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족복지 실천 방법에 있어서 대한복지 시스템, 대한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의 방향도 좀 더 이제 비금전적인 서비스, 즉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인적 자원 제공을 통한 가정 원조 서비스 및 보육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등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의 불안정성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가족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서비스의 적절한 배분, 관련 조직 간의 상호 협조 체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자조운동, 즉 같은 문제를 지닌 복지 대상자들 스스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격려하는 방법 역시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특성 개발입니다. 자, 건강가정 사업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기존의 관련 사업과의 차별화, 그 다음에 지역민 참여,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차별성과 특성이 두드러진다면 지역민은 선택적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기존의 관련 사업과 중복되거나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면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센터 사업의 형태로는 차별성 확보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가정복지에 관여했던 관련 조직들이 가정 문제나 가정 해체 등의 예방에 완벽하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가치적 효과를 보려는 사회적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할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차별성과 효과성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겠죠. 그리고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의 가치 중진과 기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방법이 더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적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센터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가정 사업이 보다 굳건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정책 개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통합적 운영 모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세부 내용은 영역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나, 건강가정 사업이 지향해 나갈 목표를 공고히 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분석하며 정책의 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은 통합적 시스템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정부 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팀이나 조직의 별도 구성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가정 기본법의 실현. 건강가정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각 실행 조직들이 건강가정 기본법의 정신과 그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죠. 특히 기본법에서 제시한 과업과 사업 내용에 대한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이 법의 정신과 내용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주제와 내용 역시 이에 근거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된 조건에 의하여 법에서 제시된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이의 당위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평가와 피드백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법의 부합과 실현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가족의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접근. 대상 가족이 선정되면 건강가정사들은 가족 전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끼리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의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족의 하위체계, 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하위체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기능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가족을 변화하고 발달하는 유기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면한 가족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떠한 문제 행동이 일어나며 의사소통 간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요즘처럼 가족 문제가 다변화, 중복화되는 시점에서는 가족 문제의 사정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의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나 측정 도구 등이 개발되고 이를 이용한 이용과 평가와 조정이 대상 가정의 신뢰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접근 과정에서 가정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적 측면들을 수정해주고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주며 긴장과 유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족과 전문가가 협응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시 방법에 있어 최근에는 활동가 및 가족의 1:1 접근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업가 혹은 집단 모임과 같은 다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가족 및 구성원들이 변화하고 개선되며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며 가족 구성원을 둘러싼 다른 지원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가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9주차에 봤습니다. 추진 전략을 간단히 보면 복지의 본질 중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책 기준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성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법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접근을 이루어져야 되죠.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족과 전문가의 협응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둘러싼 다른 지원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했으면 하고요. 한번 오늘 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건강가정 사업의 개념 뭐라고 했습니까?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건강가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법에 의해서는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 사업은 가정 문제의 사전 예방부터 해결까지를 포괄하고 가정이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와 사업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 건강가정 사업이 실현되는 대상의 특성. 건강가정 사업의 대상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하고 있다. 접근 방법에서 특성은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 유니트, 가족의 전체성이나 체계성이 고려된 건강가정 사업이 필수적이다. 건강가정 사업의 서비스 제공 특성입니다.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목적과 기능에서 산업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 이후 부양 체계의 와해죠. 출산율 전환죠. 그리고 고령화, 부양 구조에 변화시키면서 일부 가족은 부양 관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가정 파괴 현상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비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의도적인 것도 요즘은 많은 그러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생활에서 가치 혹은 문화의 변화 현상인데 가족 이기주의로 인해서 가족의 역기능적 측면이 증대되어 가족의 반사회적인 성격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기능의 자원개발, 가정 스스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정의 자원화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가정 문제의 감소와 위기 치료인데 현대 가정의 부양체계화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가정 파괴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구조와 기능 및 가치의 변화 현상으로 사회적 부담, 사회보호를 요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 정보 제공 사업 영역들은 통합적으로 가족 문제의 감소와 위기 치료에 기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민간 조직 및 지역사회 중심 자원조직 구축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제적 구축과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 실현을 해야 합니다.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용에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가족 단위 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 부양 지원, 그리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가정생활 문화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접근 방법별 사업 내용에 보면은 사업 영역별로 보면 교육사업, 그 다음에 상담사업, 문화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지원 자원개발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주기별 접근에서는 예비 부부 및 결혼 초기 부부를 위한 위기 예방 및 적응관리 사업, 지역 특화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학령기 가정관리 및 지원 사업, 수험생 가정관리 및 지원 사업, 중년기 가정 안정화 지원 사업, 고령화 사회 대비 노년기 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생태학적 접근에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개인 단위 사업, 2는 가정 단위 사업, 3은 사회 사업 단위 사업, 4는 개인과 가족 간의 연계 사업, 5는 가족과 사회 연계 사업, 6은 개인, 가족, 사회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별 사업 내용에 개인 단위 사업과 가족 단위 사업, 사회 사업 단위 사업, 개인, 가족 연계 사업, 가족, 사회 연계 사업, 개인, 가족, 사회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사업 내용과 변화인데 내용은 건강가정 사업 2004년도 시범 사업을 했고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가 됐다고 했습니다. 공통사업이 있고 별도 사업으로 구분이 됐죠. 여러분들 교재 표 5-2를 보면 잘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추진 단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가족 구성원의 인성, 동기, 행동, 특성 파악을 하고 가족 문제를 분석하고
가족 이념, 문화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가정정책적 고려, 사회적 비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 유형의 결정이 되고 운영 방법을 수립하고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실행을 하고 사업효과 검증 및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효과를 확산하고 건강가정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화를 해야 되겠고 추진 전략에는 복지의 본질 중시, 정책 기준 수립, 특성 개발, 기본법 실현, 효율적 접근 이렇게 있겠습니다.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5월에는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5월 5일은 우리 자녀들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고 가정의 달, 우리 건강가정론 배우는데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때가 돼서 고마워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이웃들 모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노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고맙소라는 노래인데 같이 남은 시간 이 노래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잘 모르나 보다 Aux input model. 진심을 다해도 The 나의 radio model. 상처를 주네.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이 나이 먹도록 Aux input model.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없소